네, 유튜브 라이브 생방송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랠리라는 주제로 지금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다시 시작된 2차 전지 그리고 이어질 반도체 랠리라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주도 섹터를 잡을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석철 전문가의 의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진짜 쉬운 진단에서 진단받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저희 생방송 봐주시면 됩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 오셔서 직접 글을 남겨주셔도 저희가 진단해 드리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순서 이번 주부터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의 반종민 소장과 함께 할 텐데요. 소장님의 진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17,800원에 15%. 17,800원에 15% 비중이십니다. 오늘 52주 신고가 나왔는데요. 축하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구간이시죠? 네네. 네, 어떤 부분 궁금하실까요? 아이고, 조산 에너빌리티하고 이건 맨날 간다 해도 못 갔는데 요즘에 좀 쓰네요. 예.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얼마나 또 정상적으로 좀 갈 수 있는가, 잘 팔고 나와야 되겠지. 그렇죠. 네. 네, 잘 팔겠다는 그 결의가 느껴지는 시청자분 전화 받아봤습니다. 하나마이크론 후공정 장비 기업으로 시장에 사실 많은 주목을 받아왔었고 좀 굼뜨나 싶더니 이렇게 어제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은 3%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반종민 소장의 의견 확인하겠습니다. 전략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는 얼마나 해야 되고, 또, 네,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사실상 이 기업은 지금 재무적인 상태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좋은 상황은 아닌데 사실 최근에 이제 반도체나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히려 실적이 안 좋았는데 그 부분에서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기대감이 진짜 점차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은 매도를 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으시고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를 21,000원대까지 좀 잡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흐름들을 보니까 이거래 연속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반도체와 관련된 흐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좀 오래 가져갈 수 있으면 좋기는 하겠지만 이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일단 1차 구간을 21,000원대를 지정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상 이 하나마이크론에 대한 기업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이제 분사돼서 나온 기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삼성의 기대감에 따라 계속 하나마이크론은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고 사실상 거래처가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미중 반도체 전쟁 때문에 굉장히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이슈는 계속 이전부터 나왔던 이슈이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만약에 주가가 영향을 받았었으면은 하나마이크론이든 SK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굉장히 좀 크게 하락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거에 대한 영향이 없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상당히 있으니까 사실상은 지금 포인트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먼저 1차 목표가는 21,000원대를 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주가가 일부 좀 조정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손절할 수 있는 구간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21,000원대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장 초반에 갑자기 시작하자마자 3%, 5% 이상 갭을 띄워서 상승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일시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서 갭이 상승을 해서 띄웠을 때는 그때는 좀 전략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손절 타이밍을 잡기에는 좀 그러니까 오히려 21,000원대 목표가를 지정을 해서 잡으시고요.
만약에 좀 떨어졌을 때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신다 한다면은 지금은 한 19,000원대 아래로 내려왔을 때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사실상 손절은 아니고 수익 구간이시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수익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종가가 19,980원이었는데요. 익절가, 목표가 나갔습니다. 전략 어떠신가요? 1,000원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하나마이크론 삼성에서 분사된 패키징 기업이라고 합니다. 재무구조와 실적에 대해서는 다소 현재 구간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업황의 턴어라운드 기대감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는 1차적으로 21,000원 선 그리고 익절가는 19,000원 선 제시됐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선호킴님께서 신성 델타테크를 보유 중이시고요. 11,500원에 10% 갖고 계시는데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짧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목의 종가가 0.87% 상승으로 마감됐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들, 수렴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띄고 있는 종목입니다. 11,580원 선에 마감이 됐죠.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에서 약간 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여기서 수렴을 하고 있어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사실 여기에서 저항을 맞고 내려오면은 좀 시간이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오히려 지금 흐름 상황에서는 더 기다려 봐도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 신성 델타테크가 주요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일단 2차 전지와 관련된 테마가 아직까지는 좀 살아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기업이 3월 달 때 부각을 받았던 게 자율주행 로봇 배송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것을 통해서 부각을 받았을 때는 아마 좀 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지금 흐름들을 볼 때마다 그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도 가끔씩 이제 부각되고 있고 또한 지금 로봇과 관련된 테마도 한 번씩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하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로봇의 테마로서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결국은 이제 정부에서도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을 발표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로봇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광범위하게 지정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 무인 배송 로봇과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도 이전에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노려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상승을 보여준다 한다면은 13,500원대 좀 매도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손절가를 좀 지정을 해드리자 한다면은 10,000원 아래때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일부 4월 달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매집 주체가 오히려 깨지지 않고 매집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확대되는 폭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은 13,500원대까지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6월 말이나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가 예정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이런 로봇 관련한 모멘텀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한 차례 시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시네요. 네, 한 차례 시세가 좀 그 전에 미리 나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네. 사실상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이게 발표가 되면은 좀 빅이슈에 대한 모멘텀이 좀 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는 결국은 어떤 테마로 끌어올라가느냐.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끌어올릴 가능성은 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은 두산 로보틱스와 연관점을 잇기에는 다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 한다면은 지금은 무인 배송 로봇이라 한다면 좀 더 멀리 나가서 네옴시티를 좀 노려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뒤적뒤적 하니까 남아있는 재료들은 또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로봇 관련주로 신성 델타테크를 분류해 봤습니다. 사실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1차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주 고객사로 있다는 점, 배터리 관련한 움직임 예상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난 3월에 신성 델타테크가
로봇주로 분류가 됐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배송 로봇 스타트업 모빈과 함께 협업한다는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러면서 무인 배송 로봇 관련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 10,000원 아래의 손절 목표가는 13,500원 선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주셨는데요. 만나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호텔 신라요. 네, 매수가 얼마십니까? 매수가 87,700원이고요. 네. 비중은 7%예요. 네, 비중이 크진 않으신데요. 네. 그래도 좀 고생시키는 종목이었죠? 네, 예, 예. 예. 최근에 5월에 수익이 났다가 다시 손실 구간이세요. 네, 수익이 났었어요. 근데 또 내려오네요. 예, 그때 갭 상승으로 아주 시원하게 좀 올라줬다가 다시 되돌림을 보이면서 갭을 메우고 더 하락하는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일선에 대한 테스트가 있는데 지금 하회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궁금하신 네. 점 특별히 있으실까요? 그냥 목표가가 궁금하고요. 예. 또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하고 매도 시점이 좀 알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실적, 업황, 매도 시점, 가격까지 아마 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략을 알아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실적은 사실상 1분기 때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렇긴 한데, 사실 이 기업에 대해서는 지금 리오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리오프닝이 사실상 좀 아쉬운 상황들은 맞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에서 그 내수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그 해외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 부각이 좀 쉽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점을 봤을 때는 손절을 하실 수 있으시면은 손절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초장기적으로 오랫동안 가져가실 생각이 있으시다 한다면은 추후에는 면세점을 통해서 재차 상승을 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상 지금 최근에 그 주가가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상속세에 따른 대출이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그 대표가 호텔신라 대표가 그 주식담보로 1조 4천억에 대한 대출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좀 리스크적인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좀 기다려 주실 수 있다 한다면은 지금은 보유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다. 나중에 또 다시 좀 타점을 잡아보겠다 한다면은 지금은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상 실적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 2분기 때 그만한 그 실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은 어느 정도 실적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소 좀 주가는 미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든 올해 하반기 실적이든 작년보다는 좋아질 가능성은 매우 높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그 모멘텀으로 끌어올라가기에는 다소 역부족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호텔신라의 모멘텀은 리오프닝이 와야 된다. 리오프닝에 대한 이슈가 크게 와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면세점 그 입찰에 대해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대해서 성공을 했지만은 사실 그 입찰에 대해서도 기존 입찰과는 좀 다르거든요. 10년간 입찰을 계약이 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오래 좀 끌고 가신 생각이 있으시다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은 그냥 냅두시고 좀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 저 혹시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시청자님. 예. 네, 기간 투자를 하시거나 그렇지 않다면 단기간에 좀 이 종목을 정리하셔야 된다면 손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인데 어느 쪽이실까요? 근데 손절을 한다면 얼마에 손절을 해야 되나요? 손절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76,900원대인데 사실상은 지금은 76,000원 아래때 내려오면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시니까는 저는 오히려 이 호텔신라를 좀 더 기다렸다가 많이 하락을 했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장기간으로 좀 길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좀 취해 보시는 게 어떤지라고 해서 제 이렇게 좀 개별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전문가님 그냥 이걸 가져간다면은 네네. 그 기간은 얼마를 가져가면 될까요? 기간은 일단 지금 2분기는 지금 끝난 시점이니까 하반기까지는 쭉 가져가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으세요. 하반기요? 네네. 그러면 그때는 가격대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구간이 72,000원대부터 74,000원대 구간입니다. 이 구간만 아래로만 이탈을 하지 않고 계속 이제 잘 흘러가준다 한다면, 보합권으로만 흘러가준다 한다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때 계속 이제 그 주가를 잘 버텨주고 흘러간다 한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네, 전략 잘 정리해 들었습니다. 드릴게요. 네, 네, 제 네, 정리도 잘 감사합니다. 들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목표가는 얼마까지 보실까요? 지금 현재 목표가를 봐야 된다 한다면은 네, 만약에 하반기 이후. 하반기 이후까지 본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87,0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보진 사장의 주식담보대출도 말씀해 주셨는데 상속세 이슈는 언제 끝나나요? 이게 오래 길어질 건데 일단 먼저 이제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리스크로 좀 지정이 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또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시점에 대해서 리스크가 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일부 좀 사라지지 않을까 좀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연초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보진 사장의 주식담보대출액이 6,500억 원 정도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부분들과 리오프닝 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는 좀 무겁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면세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 보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주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76,000원 아래에서 손절을 하시는 게 좋고요. 기간 투자를 하반기 이후까지 한다면 72,000원에서 74,000원 지지력 보시면서 추가 매수를 해주시고 이후에 87,000원까지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진단 받고 있습니다. 0232-8200번 전화 주셔서 종목 자세하게 남겨주시거나 유튜브 채팅창으로 찾아와 주셔서 종목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블레스님이신데요. 팜스코를 6,700원에 매수를 해주셨고요. 5% 갖고 계십니다. 요즘 잘 오르고 있는데 매수 가능할까요? 추가 매수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1.57%가 상승하면서 4,840원에 마감됐고요. 말씀하셨듯이 6월 들어서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벌써 20% 넘게 올랐는데요. 팜스코 전략 알아볼까요? 네, 이 팜스코는 그 배합 사료 업체 결국은 지금 굉장히 좀 핫하고 있는 사료와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좀 크게 부각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에 대해서 그 5%의 비중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이게 5%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땐 10%까지는 추가 매수 가능하다면 15% 정도를 좀 비중을 늘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된다 한다면은 지금 6,700원에서 대략 한 5,000원 후반대까지는 오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일단 그 목표가 5,000원대 후반대에 이제 왔을 때 그때는 좀 어느 정도의 그 기존에 이제 또 다시 비중을 반으로 줄이시고 6,000원대까지 다시 목표가를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슈가 그 사료와 관련된 이슈가 그렇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좀 더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 기관과 외인의 지금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서는 굉장히 좀 적절하다. 그렇지만은 5%보다는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많이 낮춰보자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좀 무리하게 막 30%, 40% 이렇게 좀 하시기에는 좀 다소 위험하니까 한 10% 이상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고요.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댐에 대해서도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고 또한 지금 그 장마와 관련된 이슈도 나오고 있고 이상징후와 관련된 이슈도 이상기후와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모멘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중 평단을 굉장히 좀 평단을 낮춰서 일단 먼저 빠져나오시면서 나머지 비중으로 좀 수익을 보시는 전략을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목표가는 6,000원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네. 별도로 제시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비중 더 늘렸다가 절반 정도는 5,000원 후반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예, 그러면은 가격을 설정해 주신다면 1차적으로 얼마로 보는 게 좋을까요? 이거를 지금 계산을 좀 빨리 해봤어야 되는데 계산을 좀 못해서 지금 해주세요. 지금 한 6,700원에서 하면은 대략 한 5,000원대 초반도 될 수는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10%, 15%까지 맞춘다 한다면은 네. 그렇게 한다면은 일단 지금 5,500원대는 본전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그러는데, 기존에 이제 평균 단가보다는 높으니까는 5,500원대 일단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매도. 그리고 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는 6,000원대까지 그 최종 목표가를 지정을 해서 하시면은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카오카 댐에 대해서 붕괴 이슈가 나왔는데요. 북한까지 나서고 있네요. 뭐 자작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격화 속에서 사료주의 움직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마, 이상기후 등등의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사료주가 당분간 부각받을 가능성 보면서 현재가에 추가 매수 가능하다는 의견이고요. 10% 정도 비중을 더하면 5,500원에서 비중 절반 줄이고 나머지는 6,000원까지 보유 의견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예, 매수가 얼마십니까? 48만 9천 원에 50%야. 네,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제가 매수가 기대하고 있었어요. 네. 예, 수익이 나 계시고 예. 지금 요즘 또 주가가 다시 올라서고 있죠. 예. 예, 궁금하신 점 어떤 점이실까요? 매도 시점이 언제쯤인가 그게 궁금했어요. 예, 전 고점이자 그리고 지난번에 기록했었던 상장 이후에 거의 최고가예요. 그 예. 62, 3만 원 정도 선에서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보유하신 분들 다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는 60만 9천 원이네요. 전략 주시죠. 반갑습니다. 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되게 좀 좋으신 구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굳이 매도 시점을 잡기가 좀 애매한 가운데가 있는데요. 이게 비중이 이제 50% 이상 되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11월 11일 때 전고점이 있습니다. 이 전고점에 대해서 62만 9천 원이 있는데 아마 그 62만 5천 원대는 일단은 좀 비중을 한 50%에서 20% 정도만 좀 줄여주세요. 20% 정도만 줄여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이 너무 좋고요. 계속 지금 정부에서도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한 이제 북미를 통해서도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에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일단은 맨 처음에는 62만 5천 원대는 일단 1차 매도로 20%만 좀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는 68만 원 정도? 그때를 이제 좀 보시면서 또 거기서 좀 반을 줄여주시고요. 나머지는 제가 보기에는 80만 원대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흘러가셔도 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비중이 그렇게 크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좀 길게 더 가져가시면서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주가가 계속 상승을 했을 때 이전에 그 최고 거래량 대가 있습니다. 최고 거래량 대가 사실상 지금 그 22년 7월 27일 때 이때 지금 거래량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을 동반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을 때는 그때는 좀 매도 시점으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정리하는 포인트로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먼저 1차 목표가는 62만 5천 원까지 먼저 보시고 20% 그 좀 수익을 챙겨 가시고 나머지로는 68만 원, 그 다음에 80만 원까지 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를 얼마로 잡아주신 거죠? 손절가는 사실상은 지금은
56만 원대 아래때 내려오면은 좀 손절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계속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좀 안 좋은 이슈가 굉장히 좀 세게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네. 워낙 그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안 좋은 그 미래보다는 좋은 미래를 가지고 좀 접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언제 들어가셨나요, 이 종목? 예, 상장하고 며칠 있다 들어갔어요. 아, 오래 보유하셨네요. 예, 예. 몇 번 팔 기회가 있는데 안 팔고 그냥 냅뒀지. 와,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십니다. 1년 반을 보유를 하셨어요. 네, 이제는 좀 덜어내실 준비도 하시는 거죠? 네네. 네, 가격 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0% 비중을 갖고 계시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주분 만나봤습니다. 62만 5천 원에 상장한 이후에 딱 매수하시고 쭉 가져가셨던 비중 가운데서 20% 덜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68만 원에 절반 비중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절반 비중 25% 비중을 가지고 80만 원 선까지 보유 의견 주도주 배터리 셀의 LG 에너지 솔루션 전략이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유튜브 채팅창에 상장분 초이님이신데요. SFA 반도체 눌림 보고 매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 주셨습니다. 지금 눌림목이어서 매수를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능할지 전략 주시죠. 네, 매수해도 될 것 같고요. 사실 반도체는 제가 보기에는 다음 주에도 계속 좀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좀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리겠고,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너무 좋습니다. 순매수세가 너무 좋고 지금 흐름도 매우 좋기 때문에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만약에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정도에 한 6,200원대 주가가 잘 안착만 된다 한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6,7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갭상승을 띄우면서 좀 주가가 변동폭이 심하기는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은 그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 기대감이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굉장히 좀 많이 크게 부각받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봤을 때는 지금 오히려 SFA 반도체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4월부터 5월까지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집 주체가 계속 살아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좀 큰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거와 또 추가적으로도 그 기관과 외인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점을 봤을 때는 수급 형태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아래쪽에 지금 지지 구간이든 모든 형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또한 1년 동안 조정을 좀 장기적으로 조정을 좀 받으면서 지금 올해 1월부터 그 조정폭을 막고 재차 이제 흐름들을 잘 유지를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업황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상당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를 한 다음에 6,800원까지 목표가를 좀 지정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업황 기대감과 대비했을 때는 지금 매수를 하면 10%대 수익이거든요. 네네. 네, 일단 그 정도는 매도를 하고 수익을 확정 짓고 또 다시 봐야 되는 건가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느낌상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게 사실상 지금 반도체 기업들이 그 실적적인 부분들을 따지고 들어간다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절대 그 투자를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황의 기대감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거지, 사실상은 그 뭐 실적이 안 좋네 이거를 따지게 한다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도 투자를 못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턴어라운드 기점이 생기겠죠. 그리고 턴어라운드 기점이 생긴다 한다 하더라도 반도체에 대한 상승폭은 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좀 길게 가져간다라는 의견을 가져갔을 때는 턴어라운드의 기점이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시발점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든 굉장히 좀 크게 상승했다.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네. 매도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기준으로 봤을 때 목표가를 지금 정해본다면 장밋빛 미래를 좀 말씀하시는 거죠. 장밋빛 미래를 봤을 때는 제가 네. 보기에는 이 기업이 최고가가 그 10,000원대였었거든요. 10,000원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7,500원까지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끝까지 한번 받아내봤습니다. SFA 반도체 앞서 봤던 하나마이크론과 마찬가지로 후공정 패키징 기업인데요. 반도체주의 상승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 긍정적인데요. 현재 눌림목에 매수 가능하다는 관점, 6,200원 돌파 시도가 나온다면 6,800원까지 단기적인 목표 주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치고 이 종목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된다면 중장기 목표 주가 7,500원까지 가능하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채팅창에 토끼님이신데요. SK스퀘어를 49,000원에 30%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렇게 짧게 남겨주셨는데 이 종목은 단기 투자를 할지 중장기 투자를 할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올해 들어서 주가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46,400원에 오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다만 시청자분께서 아직 손실 구간이세요. 전략 주시죠. 네, 홀딩. 네, 매수 간단하게. 의견, 그 보유 의견. 네네네. 네. 계속 좀 갖고 계시고 장기적으로 좀 길게 가져가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이슈에 따라 흘러가는 것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흐름들이 매우 좋고 사실상 수급 주체나 이런 게 너무 좋습니다. 다만 이런 기업, 이러한 그 종목에 투자를 하실 때는 단기간에 뭐 다이나믹한 그 투자를 지향하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시는 그 좀 인내심이 필요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SK스퀘어는 사실상 저도 좀 많이 눈여겨봤던 종목이었는데 흐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55,000원대까지도 뭐 기본적으로 좀 더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비중을 늘리시기보다는 워낙 좀 흘러가는 게 좀 천천히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이러신 것보다는 다른 종목들은 그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시드머니가 있다면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를 하시고 이거는 좀 오랫동안 길게 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이 우상향하는 것의 그 근거가 수급 말고는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워낙 사업이 많아요. 사업이 많고 거기에서 이제 뭐 반도체든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게 모든 것을 부각받기에는 그 삼성전자나 그 SK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또 세게 부각받기에는 좀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업이다 보니까는 당연히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금융업의 특성상 천천히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간 그냥 편안하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초에는 주주 환원 정책으로도 주목을 받았었던 SK스퀘어 반종민 소장이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수급 추세 긍정적이고요. 중장기 보유 가능할 것이라면서 목표가 55,000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행복한 부자님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글을 주셨는데요. 경동 인베스트 부탁드립니다. 매수가 95,000원, 10% 비중 있으시다고 합니다. 이 종목 오늘 종가가 10만 원 선 기록했는데요. 0.8%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상승을 좀 강력하게 해주다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손실 구간이신데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전략 주시죠. 이게 지금 95,000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경동 인베스트 지금 현재는 그 10만 원대에 와 있는데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흐름상 그렇게 뭐 한 번 정도는 튀어 오르지 않을까 합니다. 이게 그 굉장히 좀 리튬과 관련된 뭐 티타늄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의사가 좀 있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은 이게 지금 테마로서 제가 봤을 때 정확하게 뭐 확정적이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뭐 매도를 하기에도 뭐하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 진행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12만 원대를 목표가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95,000원대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아래쪽에 좀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슈가 워낙 크게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좀 잘 지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12만 원대 그 터치를 하시면 그때는 좀 매도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티타늄 관련해서 뭐 공시도 나오고 기대감도 있었고 떠들썩했었는데요. 최근에는 5월 말에 태백산 광화대 핵심 광물 전략산업 허브 관련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부각을 받았었던 종목입니다. 이런 모멘텀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뭐라도 더 나올 것 같거든요. 특히 지금
왜냐면은 기존에 그 제가 알기로는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도 한번 부각받았었고 예. 광물 채굴 관련된 이슈도 계속 지금 부각받으면서 갔을 때는 이 이슈가 단순 이슈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부분에서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뭐 거래량이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일시적인 좀 조정인 것 같고요. 재차 한번 상승을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12만 원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 매도를 했을 때는 다시 이 종목을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더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좀 편성을 하셔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동 인베스트먼트의 자회사 경동이 이 아까 말씀드린 태백시 쪽에 이러한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받았고요. 리튬, 티타늄 관련주로 시장에서 부각됐었습니다. 12만 원까지 목표 주가 제시하면서 이 가격에서 매도한 이후에는 다시는 돌아보지 말자라는 전략을 주셨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전략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5분 동안 저희가 시장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다음 주는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매수를 드리고 싶은 의견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흐름들을 봤을 때는 양지수 모두 그 추가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계속 제가 추가 상승 얘기하는데 그 다음날 이상하게 한 번은 소폭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기대감이 좀 상당합니다. 오히려 하반기 때까지, 올해 하반기 때까지도 굉장히 좀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기대감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매수를 적극적으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FOMC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전날에는 또 주가가 이상하게 좀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는데 오히려 발표해서 그 부분에서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도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다음날은 주가가 또 하락을 하거든요. 그런 시점을 봤을 때는 지금은 동결 가능성도 좀 예측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대감이 상당합니다만 그 전날에 우리나라 주가는 좀 선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화수까지는 아직까지 좀 매수 의견이 월화까지는 매수가 좀 더 유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수요일 때 이제 일시적으로는 좀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 신규 실업수당 그 청구 건수가 미국에서도 예상보다 좀 늘면서 페드의 기준금리의 그 동결 가능성을 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은 지금 FOMC가 13일, 14일 날 이제 진행을 합니다. 미국 시간 기준으로요. 그걸 통해서 이제 금리가 2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25bp를 올릴 가능성이 27.6%로 생각보다 지난달에 그 60% 이것보다는 좀 많이 낮아진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동결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통해서 FOMC 때문에 뭐 바로 쭉 올라간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과의 주가에 따라서 뭐 커플링 현상을 좀 보여줘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그런 흐름들보다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좀 예측 불가능하게 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은 상승 전망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도체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음 주 그 월화는 장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아질 거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2차 전지는 좀 더 지금 기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 있고요. 또한 스페인 투자 논의 소식들을 통해서도 테슬라 주가가 10거래 연속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했던 걸로 제가 오전에 아침에 좀 확인을 했던 것 같은데,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을 통해서도 약 6조 원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좀 설립을 하게 될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이제 뭐 국내에서도 뭐 기가 팩토리를 뭐 만든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한 지금 테슬라가 급속 충전소인 슈퍼차저를 또 그 GM에 개방하기로 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너무 많고요. 정부에서도 뭐 제2의 K 치수법을 통해서도 또 2차 전지를 또 부각시키겠다.
라는 또 이슈가 좀 나와줬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제가 보기에는 당분간은 쉽게 꺾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에도 일시적으로 좀 매수를 더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이에 지금 현재 그 2차 전지 관련된 국내 기업들도 중국의 의존도를 좀 많이 낮추면서 북미 쪽으로 좀 많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리스크 탈피를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는 체크를 해보자. 그리고 매수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반도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더 살아 있습니다. 더 살아 있는데, 또한 이 상황을 통해서 그 전기차 관련된 이슈 중에는 전기차 충전기와 관련된, 충전소와 관련된 이슈는 좀 더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좀 여기에서도 매력도가 있다라 보니까 그 전기차 충전소 관련된 종목들도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에 지금 좀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이슈는 사료 관련주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 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60일 기준, 그러니까 지금 그 곡물 협정 관련된 기준이 한 60일 정도, 그 만기 기준이 60일 정도라고 좀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그 이전에 지금은 그 러시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뭐 그 댐에 대해서도 뭐 이슈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지금 이슈가 이게 보통 이슈는 아닐 거기 때문에 사료 관련된 종목들은 단기적인 관점으로 일부 좀 눌림목을 보여준다 한다면은 계속 좀 매수를 해보면서 그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AI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슈가 좀 상당히 많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에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슈도 같이 좀 부각받을 가능성도 높다 보니까 2차 전지, 반도체, 사료, AI 또한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좀 어느 정도로 하락을 했던 그 섹터가 있다 한다면은 다시 좀 순환매 섹터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섹터도 매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AI 관련주는 지금 그 오픈 AI의 샘 알트만 CEO가 방한을 했는데, 네네. 그걸로 인해서 재료 노출로 차익 실현하는 것보다는 또 AI 관련주를 새롭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왜냐면은 AI는 결국 반도체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테마로서 두 가지를 연상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샘 알트만이 온다 해서 크게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챗 GPT와 관련된 이슈가 너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슈는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까지는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조정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그리고 하반기 이렇게 섹터도 또 지수도 전략을 잘 세워보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단기적인 전략을 주셨고요. 그러면서 또 하반기 내내 긍정적으로 함께 볼 수 있을 만한 섹터로 반도체, 2차 전지, 에그플레이션, AI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에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9시부터 2시간 동안 미스터 진단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종목 전문가의 진단 받고 싶으신 분들은 02-2128-3388번 전화 주셔서 지금 바로 종목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밤 9시에 스트리밍 1000명 도전한다고 하니까요. 많이 와서 봐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